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전자기 유도에 이어서 좀 어려웠죠? 오늘은 전력 수송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통합과학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물리 파트 중에서도 제일 힘든 부분이어서, 왜 이게 힘드냐면, 단순하게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내용은 그냥 하나, 두 개만 딱딱하고, 그냥 문제 넘어가면 될 다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저것 알아야 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제 내용을,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는 선생님이 최대한 저번 주 거랑 해서 다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옴의 법칙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옴의 법칙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옴의 법칙이 거창한 건 아니고, 이거 우리 기억나나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 이런 단어를 썼었거든. 그래서,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V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I는 전류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R은 저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식자세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표현에 전기를 흘려주는 능력,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흘러가는 전기의 양을 전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전류를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우리가 단위를 볼트라는 걸 쓰고요. 전류는 우리가 A라고 써서 암페어,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은 옴, 이런 게 쓰는 게 이게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옴의 법칙 V는 I를 꼭 기억하시고, 얘를 살짝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I는 R분의 V,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는 R분의 V,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은, 전기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이거는 알아야 문제를 풀 때 뭐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 안 써죠? 에너지라고, 이렇게 안 써지지? 에너지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전기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 전기를 써가지고, 전기세를 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전기를 많이 썼으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고, 적게 썼으면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의 공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거 공식 외우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따로 표시해 줄 거예요. 요거 V는 IR,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외우는 식은 아니야. 의미는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내가 이거를 1초 썼는지 1분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 이렇게 간다는 거. 당연히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 이런 거 쓴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전력 발음 이상해.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정집에서 보통 집에서 전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그래. 냉장고요. 오케이. 전구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고 물어보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을 한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시간 동안 측정을 하고 누가 전기를 제일 많이 소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잘 몰라. 세탁기인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니네 가정집에서 있는 것 중에서 같은 시간 동안, 보통 우리가 이제 1초 단위로 얘기할 건데,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제일 큰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헤어드라이기가 전기를 제일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단위 시간, 같은 시간 동안 누가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를 따지기 위한 걸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뭐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중3 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전력은 우리가 기호로는 P라고 쓸 거고, 시간이니까 타임의 약자인 T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T분의 전기 에너지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VIT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여기 있는 T가 서로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고1 과정에서는 전력 P는 VI라고 쓸 수 있는데, 요게 진짜로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진짜로 중요한 공식이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V는 IR이라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그리고 P는 VI를 가지고 뭔가를 이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득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V랑 여기 있는 V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야. 여기 있는 I랑 여기 있는 I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접목시킬 수 있겠네. 그래서 전력 P는 전력 P는 VI라고 쓰는데, V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IR이 들어가게 되면 I제곱 R로도 쓸 수가 있죠. 혹은 I 대신에 R분의 V 쓰게 되면 R분의 V제곱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지금 포인트는 요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식이 사실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응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전기에너지까지, 전력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단위 같은 거는 얘는 뭐 와트 이런 걸 쓰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서 기본적인 중학교 때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뭐냐면 전력 수송이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을 우리가 보통 발전소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자기 유도해가지고 발전소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는 저번 시간에 꾸준하게 연습을 했는데, 가정집에서 혹은 뭐 다른 공장에서 전기를 쓸 거야. 그러면 공장에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공장으로 보내주면, 전기를 보내주는 과정에 그때 우리가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다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공장에서 사용할 때 전기를 보내줄 거야. 이 보내주는 전기를 그냥 전력 수송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여기 발전소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편의상 가정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가정으로 소비자한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송전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야 이게, 잠시만요. 전기를 보내주는 전선, 그러니까 송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송전선, 이 송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기를 흘려주는 과정에 새어나가는 전기들이 많아. 왜냐면 여기는 송전선 자체가 일종의 저항이에요. 모든 물질은 전기가 흐르면 기본적으로는 전기 흐르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 내 몸도 당연히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센 애들은 전기 흐름을 막으려고 할 거고, 저항이 작은 애들은 전기 흐름을 잘 통하게 하는데, 이때 새어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손실 전력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지. 발전소에서 열심히 만들어낸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낼 텐데, 새어나가는 전기가 너무 많대. 그래서 새어나가는 전기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야. 어떤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비싼 전선 쓰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비싼 전선을 쓰면 됩니다. 이 비싼 전선은 저항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줘요. 이 말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만큼 손실 전력이 줄어들 거야. 이런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이게 그 송전선이 길면 길수록 소비되는 전력이 많아. 그러니까 새어나가는 전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의 길이를 짧은 거를 이용하시면 돼. 그럼 송전선의 길이 짧은 게 어떻게 이용되겠니? 발전소 근처로 이사 가면 된다고. 근데 알겠지만 발전소, 막 핵발전소, 막 화력발전소, 이 근처 발전소 근처는요 집값이 별로 안 비싸, 그렇죠? 왜? 거기 나오는 유해 물질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전선은 어쩔 수 없이 길이는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전선 쓰세요. 저항이 작은 송전선 쓰면 되는 거야. 비싼 게 어느 정도냐고?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전선이 구리거든요. 물론 이제 구리도 비싼데 훨씬 더 좋은 금 같은 걸로 얘를 만들면 돼.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나 같아도 이렇게 전선이 금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목숨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값이 작거나 혹은 송전선의 길이를 줄이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고. 생각하면 얘 두꺼운 거 쓰면 되잖아요. 야, 이거 베리 굿. 그래서 송전선의 두께를 키우면 돼. 두께를 두껍게 만들면 그만큼 전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포인트 잘 보세요. 그럼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쓴다, 비싼 걸 쓴다. 송전선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 저항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두께를 두꺼운 걸 쓴다. 그만큼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 얘기했지만 두께가 두꺼운 만큼 얘 못했냐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전선이 쭉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잘 보세요. 어려운 내용 할 거예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초당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초당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력은 P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을 내가 P발 이렇게 써놓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낸 전력을 계산할 때 여기에서도 일종의 전기 회로도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VI라고 쓸 거야. 그래서 발전소에서 있는 전력은 VI로 계산이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여기 송전선에서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새어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내가 손실 전력이라고 불렀어. 얘도 마찬가지로 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손실 전력을 내가 P라고 하고 손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전력이니까 마찬가지로 VI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V는 결국 여기 있는 V랑 다른 거야. 그래서 손실되는 전압, 손실되는 전류 이렇게 쓸게요. 좀 구분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냐?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초당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송전선에서 소비되는 새어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초당 전력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말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전기 에너지는 결국에는 거의 정해져 있어. 즉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는 초당 만들어진 에너지, 전력은 거의 고정돼 있어요. 얘는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까 내가 V는 IR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거든요. 왜요? 여기 있는 이 전류가 줄어들면 전체 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 값은 고정돼 있어.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고정돼 있어.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저항밖에 없거든. 이 전선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본 거야. 그래서 혹시 일로 흘러가는 전기, 정확히 얘기할게, 일로 흘러가는 전류를 줄일 수 있나요? 즉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 중에서 요로 움직이는 전류를 줄일 수 있나요? 줄 수 있어. 그래서 요로 흐르는 전류는 결국 여기서 보내는 전류랑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같은 거라는 말 표현이 이해됩니까? 즉 여기서 요 발전소에서 전류와 송전선에서 흘러가는 전류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정리 좀 하세요. 이게 포인트를 놓치면 뒤에 문제 한 개도 못 풀고 아예 이해 안 됩니다. 다시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냈어.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값은 일정한 거 이해됐죠? 일정하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보내줄 거야. 전류를 보내주면 만약에 10이라고 할게요. 10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럼 10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송전선에서 흐르는 전류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송전선에서 흐르는 전류만 줄어들 수 있으면 손실되는 전력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여기 있는 전력은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 있는 전압을 키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값은 일정한데 얘의 값을 늘리면 얘의 값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얘의 값이 줄어들면 요로 흐르는 전류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얘가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면 손실되는 전력도 줄어들겠지. 이런 아이디어에 떠오르게 된 거야. 그래서 포인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서 전력은 일정하고요. 여기서 보내는 전기라고 해서 발전소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송전 전압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죠? 송전 전압을 내가 뭐 할 거냐면 예를 들면 2배 정도 증가시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말 표현 이해돼요? 전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송전 전압을 내가 2배로 증가시키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전류도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 보내주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송전 전류라고 할 거고 열로 흘러가는 전류가 원래보다 2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소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야. 그러면 따라서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실되는 전력이 전력이 원래 VI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 또 ohm의 법칙에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원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고1 애들한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요 식을 살짝 도입합니다. 약간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왜 지금 말 조심히 하냐면 여차하면 내용이 왕창 꼬여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결과만 가지고도 얘기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의미를 알아야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때 풀 수가 있어서 이게 힘들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손실되는 전력 P는 VI야. 선생님 좀 전에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면 즉 2분의 1배가 되면 손실 전력도 2분의 1배가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려고 했더니 전류가 줄어들면 또 전압도 바뀌어. 근데 그 얘기 하지 않을게. 그래서 요 식이 뭘로 바뀌냐면 요 식이 아까 V는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이라는 걸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P는 VI인데 V 대신에 IR을 쓰게 되면 I제곱 R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포인트는 이거네. 손실되는 전력은 결국 요건데 이게 뭐예요? 전압을 2배로 늘렸더니 1로 나가는 전류는 2분의 1배로 감소했어. 그랬더니 여기 흐르는 전류가 2분의 1배로 감소되면 I제곱 R
이기 때문에 2분의 1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지. 오? 왜요? 얘기했잖아. 왜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V는 IR 다시 또 식을 써서 이게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보내는 전압을 2배로 늘리면 나가는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고 2분의 1배로 감소된 전류가 흐르게 되면 I제곱 R이기 때문에 따라서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됩니까? 2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된다.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이 일에서 손실 전력 부분이 식 자체는 별거 없어. 그냥 I제곱 R로 그냥 끝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할게. 전압을 10배로 해. 그럼 전류는 10분의 1배가 돼요. 10분의 1배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100분의 1배로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드는 거야. 아, 선생님 그거 이거요. 1000배로 키우면 되잖아요. 10,000배로 키우면요. 10만 배로 키우면요. 발전소 터지죠. 그래서 발전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2배도 센 거거든. 그래서 2배, 3배로 늘릴 수 있으면 흘러가는 전류가 그만큼 줄어들 거고 흘러가는 전류가 줄어드는 거에 제곱배만큼 손실되는 전력은 줄어든다. 말 이해되나요? 단순하게 전압을 2배 키웠으면 손실되는 전력, 새어나가는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자 포인트 잘 보세요. 자 지금 내가 전기 파트는 이거는 사실 뭐 개념도 개념이지만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 그렇죠? 문제를 풀어볼 때 계속 반복할 텐데 V는 IR 혹은 I는 R분의 V 혹은 자 P는 VI 혹은 P는 I제곱 R 이거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다시 한번 또 지금 벌써 한 4번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발전소에서 승압 좀 어렵다. 송전 전압, 보내는 전압을 2배로 늘리면 흘러가는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고 얘가 2분의 1배로 전류가 줄어들면 손실되는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끊고 갈게요.